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지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장남도 아닌데 집안 제사에 책임감이 넘치는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가까운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3년간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이 제사가 없는 집인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 후 받을 수도 있는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에게 너네 집은 제사를 지내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대신 명절 때나 다른 제사들은 다 생략하고 할머니 돌아가신 날에만 따로 기제사를 올려요. 할머니 제사만 챙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엄청 아껴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결혼한 해에 할머니께서 내 아들 며느리가 나처럼 1년에 4번씩 개고생을 하는 꼴은 못 보겠다며 니들 조상이니 니들이 챙겨라 하고 제사 보이콧 선언을 하셨대요. 할머니도 그동안 제사 챙기느라 고생하셨던 게 있으셨겠지만 그 고생을 며느리인 저희 엄마한테 떠넘겨서 시집살이 대물림을 해주기가 싫으셨다네요. 아무튼 그 덕에 진짜로 저희 집은 제사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도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첫째 며느리라고 각별히 아껴주셨어요.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제안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고요. 그 후로도 이래저래 할머니가 저희 집을 많이 챙겨주시고 그랬어서 그냥 제사라기보단 할머니 기일을 챙기는 느낌으로 제사를 챙기고 있습니다. 날짜도 기일에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척들도 오며 가며 하기 편하게 토요일로 날짜를 바꿨고요. 기제사라고 꼭 자정에 맞춰서 지낼 필요도 없다고, 할머니 기일을 이유로 겸사겸사 그냥 다 같이 친척들끼리 모여서 저녁 한 끼 먹고 그러는 시기예요. 음식도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나씩 해서 가지고 오다 보니 딱히 제사 준비하는데 힘들 것도 없고요. 아무튼 한참 연애하던 중에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오늘은 할머니 제사가 있어서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가 그때 시댁이 제사가 없는 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도 제사라고 딱히 있는 게 아니고 할머니 기일만 챙기는 거다. 어지간해서는 명절에도 따로 가족들끼리 모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시댁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사실 제사에 엄청 진심인 집이었대요. 시아버지는 막내 늦둥이에 위로 남자 형제분이 무려 4분이나 더 계시는데 말인즉슨 큰어머니가 4분이나 계신다는 소리였죠. 저희 집과는 다르게 할머니께서 제사에 엄청 진심이신 편이었다나 봐요. 아래로 자식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일할 사람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그럴 때마다 제사 음식이 양도 양이지만 제사 음식 가짓수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할머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막내 아들인 저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걸 보고 나서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서 조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느낌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대요. 시어머니도 이 집이 제사에 이 정도로 진심인 집인 걸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는 식으로 아들인 남편한테 이후로도 몇 번씩이나 말을 하셨다네요. 아무튼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악습이나 마찬가지인 제사가 사라진 게 아니고 더욱 더 가혹해진 게 문제였던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위로 있는 4분의 큰어머니들이 그간 당신들이 고생했던 걸 어떻게든 저희 시어머니한테 풀 생각이었던가 봐요. 큰어머니들이 시어머니한테 몇 번 가르쳐주고 나서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걸 시어머니한테 떠넘기셨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시어머니는 1년에 4번 있는 제사를 할머님까지 포함해 4명의 며느리들까지 총 5명이 준비하던 걸 시집 오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그 많은 제사 음식들을 혼자 힘으로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던 건 아니고 큰어머니들이 일손을 보태긴 했다지만 제사 음식 준비를 100이라고 치면 시어머니가 거의 80을 하고 나머지 4분이서 20 정도를 했다고 보면 된답니다. 제사 준비라고 넷이서 한 통속이 돼서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평소라곤 또 시어머니를 안 괴롭혔었겠나요? 집마다 무슨 할 일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러내서 시어머니를 부려먹고 그런 식이었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꾹꾹 참고 그렇게 버티고 계셨는데 남편 아래로 연년생인 신우가 있거든요.
그 신우 때문에 결국 저희 시어머니가 폭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날도 한참 시어머니 혼자서 전날 저녁부터 거의 꼬박 밤을 새다시피 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해요. 아침 일찍부터 해서 하나둘씩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황에 큰어머니 네 분께 잠깐 쉬고 올 테니 마무리 좀 부탁한다고 하고 잠깐 방에 들어가셨답니다.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해서 준비를 하셨다 보니 잠깐 눈 좀 붙이고 나올 생각이셨던 거죠. 그렇게 한 30분 정도 눈을 붙이고 다시 나오셨는데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거기서 기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4명의 큰어머니들에 둘러싸여서 당시 9살밖에 안 된 신우가 동태전을 뒤집고 있었답니다. 세상에 큰어머니라는 사람들이 9살밖에 안 된 조카한테 일을 시킨 거죠. 물론 아예 일을 떠넘긴 건 아니고 자기들 전 부치는데 이리 오라고 해서 앉혀놓고 너도 해보라고 뒤집개를 쥐어줬던 건가 봅니다. 아버님이 늦둥이인데다가 막내다 보니 남편이나 신우가 다른 친척 형제들하고도 나이차가 상당히 나는 편이에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지난 10년 세월 동안 지들 자식들한테는 전을 부치기는커녕 주방 근처에는 혹시나 기름이라도 튈까봐 얼씬도 못하게 했고 한참 시어머니 혼자서 전을 부치고 있으면 애들 먹인다고 빈 그릇 들고 와 덜어가서 챙겨주기 바빴었다는데 당장 9살밖에 안 된 당신 딸한테는 먹어보라고 전을 먹여주기는커녕 너도 뒤집어보라고 일을 시키고 있으니 그걸 보고 눈이 안 돌아가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와중에 큰어머니들이 저희 시어머니한테 네 딸 전 부치는 것 좀 보라면서 엄마 닮아가지고 일은 기가 막히게 하겠다고 다음번 제사부터는 손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우리 동서 좀 편해지겠네 하면서 비아냥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10살도 안 된 꼬마애가 뭘 알겠나요. 큰엄마들이 잘한다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 고사리만한 손으로 뒤집개를 들어 전을 뒤집는데 그걸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폭발해서 그날 혼자 힘으로 밤새 준비했던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답니다. 남편이 해주는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그 말을 듣고 제 속이 얼마나 후련하던지. 남편도 엄청 어릴 적이지만 그날만큼은 충격이 커서 그런가 아직도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있다네요. 시아버지하고도 그날 대판 싸웠다고 하고요. 넌 대체 뭘 했길래 네 형수들이 우리 딸 부려먹으려는 거 막아서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느냐고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그렇게 그날부로 시어머니는 시댁 제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렸고 그렇게 남편 집에는 제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정확히는 시부모님네가 다른 가족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뒤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 이후로 시부모님네 빼고서 남은 가족들끼리 제사를 지내긴 지냈나 본데 몇 해 못 가고 제사 음식을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왜 나만 하니 그런 문제로 큰어머니들끼리 서로 떠넘기고 싸우고 그러다 결국 제사도 없어지고 온 가족들이 전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댁에는 제사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 뒤로 가족들이 사이가 다시 좋아져서 교류하고 지내는 건 또 아니랍니다. 남편은 다른 건 모르겠고 남편이 어릴 적의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만큼 고생을 하셨다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보니 제사에 대해서 남편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처럼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다니까 그건 또 새롭다고. 왜 우리 집 어른들은 간소하게 지낼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떠넘기기만 했을까? 그런 식으로 놀라워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본의 아니게 시댁 제사에 얽힌 이야기를 결혼 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그때부터 계속 지냈다고 해도 그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생각도 아니었고 사실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해서 작년 5월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지방에 있는 데다가 거리도 엄청 멀리 있다 보니 자주 찾아뵐 일은 없었어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한번 찾아뵈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상견례는 친정하고 딱 중간쯤 위치해서 했었다 보니 그 뒤로는 정말 시댁까지 갈 일이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안부 인사만 전해드리고 끝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거리가 워낙에 멀다 보니까 오히려 먼저 뭐하러 그 멀리까지 고생스럽게 오며 가며 하냐고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해주셨었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첫 명절인 추석이 오기 전까지는 시댁에 따로 시간 내서 찾아갈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만 드리고 그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댁에 다녀올 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지난 추석이 연휴라기에는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크게 다르게 있겠냐마는 굳이 주말을 끼고 쉰다면 주말을 연휴 앞에 껴서 토일월화수 쉬는 것보다 연휴 뒤에 껴서 수목금토일 이렇게 쉬는 게 훨씬 더 쉬는 느낌이 나잖아요. 양가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 먼저 끝내고 주말까지 내리 푹 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회사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길게 쉬고 오라고 목요일, 금요일을 아예 재량휴일로 만들어줬습니다. 5일짜리 연휴가 난데없이 9일짜리 거의 휴가에 맞먹는 황금 연휴가 돼버린 거죠. 결혼이다 신혼여행이다 해서 휴가도 미리 땡겨 써버린 바람에 내년까진 꼼짝없이 회사만 나가겠구나 싶었는데 완전 운이 좋았죠. 혹시나 싶어서 남편도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차 신청을 냈는데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그렇게 쉬라고 허락을 해준 덕분에 남편도 똑같이 황금 연휴를 즐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남편과 상의 후 양가에는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주말을 활용해 다녀오기로 했고 남은 기간은 뭐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가야 하나 하면서 한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친정에 먼저 연락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뭐 명절이 대수냐고 그냥 주말이든 언제든 안 와도 되니까 하루라도 더 둘이서 즐기다 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시댁에도 연락을 했어요. 시댁이 거리가 워낙에 있다 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선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명절에도 건너뛰라고 하기는 조금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에라도 일찍 들렀다 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고요. 애초에 그날쯤 해서 다녀올 생각이었다 보니 섭섭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안 가도 되게 되었으니 그냥 아예 그러면 토요일날 가서 하루 자고 일요일까지 해서 이틀 내내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출발하면 되는 건가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러다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을 건너뛰는 건 그렇지 않냐면서 추석 당일날에 시댁에 오는 걸로 하라고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낸 거였다 보니 아버님 딴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남편이 아버님께 모처럼 9일짜리 연휴인데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며 고집까지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무시하고 그렇게 시댁에 오면 그냥 아무 때나 주말에 오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엔 명절날 시댁에 찾아뵙는 걸로 이야기를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 딴에도 저희들 연휴 맞아서 어디 좀 길게 다녀오게 해주라고 몇 번을 설득했었는데 시아버지가 워낙에 완고하게 나오는지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사과하실 일은 아니라고 저희도 너무 저희들 생각만 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 사과드렸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상한 데서 고집을 부려대는 시아버지가 원망스럽긴 했습니다. 9일 연휴 중 딱 중간이나 마찬가지인 추석날을 비울 수가 없게 되었다 보니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알차게 연휴를 보내야겠다고 남편과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가 여행을 안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네가 은퇴를 하면서 은퇴자금으로 속초 어디쯤 바다 전망 좋은 곳에 운영 중이던 펜션을 하나 매입하셨다네요. 내년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다 보니 작은아버지가 직접 펜션을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시랍니다. 그런 만큼 그 당장 영업한다고 바쁜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도 아직 시작을 안 했다 보니 당장 연휴 맞아서 친척들끼리 다 그 펜션에 모여서 2박 3일 푹 쉬다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희 여행 계획이 어그러졌으니 아쉬운 대로 거기라도 따라가서 놀다 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신 거죠. 원한다면 작은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 주 주말까지 내내 저희가 그 펜션을 숙소처럼 사용할 수 있게 물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속초를 거점으로 강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좋겠다 싶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에는 새벽바람에 출발해 점심까지 먹고 거기서 조금 쉬다가 저녁 시간 되기 전에 그 펜션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시댁에서 대충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라서 점심 먹고 적당히 시간 보내다 오면 시간이 딱 알맞겠더라고요. 추석날 당일 직전인 주말에는 둘이서 그래도 비행기 타는 기분이라도 내자고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오기로 했고요. 그렇게 연휴가 시작되었고 저희는 계획한 대로 토요일에 제주도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 점심쯤 해서 비행기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 날에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해야 했다 보니 그날은 그냥 다른 거 더 안 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잠을 청했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시댁으로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몇 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톡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오지마 이렇게 한마디 보내놓으셨었는데 왜 그러시냐 전화를 해보자니 시간이 한참 주무실 새벽 시간대라 그냥 그대로 부랴부랴 출발했어요. 오지 말라고 보내놓은 톡이 저희 딴에는 그냥 아버님이랑 말다툼 같은 거 하셔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렇게 차로 6시간 거리를 달려서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찾아뵙는 것이니만큼 얼마나 우리를 반겨주실까 잔뜩 기대하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이 저도 저지만 남편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집 안은 처음 보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시끌벅적했거든요. 제대로 찾아왔는지 알 수 있었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넋이 빠진 얼굴을 하고 음식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나서였어요. 넋이 빠진 얼굴을 하고 있던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희랑 10에서 15 정도 나이차가 날 법한 다른 여자분들 몇 명이 딱 저희 시어머니가 짓고 있는 표정과 똑같은 표정을 하고 시어머니 곁에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시아버지가 신이 나서는 저희들한테 이제 왔냐고 인사를 한마디 건네시더라고요. 그리곤 저희를 한참 사람들 떠들고 있는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그때가 돼서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다 아버님 위로 있는 큰아버지들이래요. 옆에 앉아있는 건 뭐 말해 뭐 하겠나요. 그 집 자식들이랑 결혼 전에 남편한테 말로만 들었던 악독하기로 소문난 큰어머니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워낙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 누군가 싶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큰어머니 중 가장 기가 세 보이는 분 한 분이 아버님한테 쟤는 왜 데리고 왔냐면서 저를 턱으로 띡 하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너는 네 시어머니가 저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눈치가 없는 거냐면서 대충 분위기 파악했으면 얼른 가서 음식하는 거나 도우라고요. 시어머니한테 향하는 제 뒤로 그 여자가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대요. 그래도 막내가 이제는 쫄따구도 많이 생겨서 편해지겠다고 내년부터는 장 보는 것부터 그런 거는 직접 하면 좋겠다니 어쩌니 하면서요. 시아버지는 거기다 대고 압류 하고 대답하고 있었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는 안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 옆으로 자리를 앉았어요. 어머님한테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오지 말라고 한 건데 전화는 왜 안 받았느냐며 당신도 워낙에 갑작스러워서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할 겨를이 없었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인간이 기어이 며느리 생겼다고 영 끊고 지내던 지 식구들 불러 모아 제사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난생 처음 보는 분들은 다 각자 집 식구들 며느리랍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난생 처음 와보는 집에 끌려와서 각자들 시어머니들이 제사 준비하라고 시켰으니 시킨 대로 일단 저는 붙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도저히 감도 안 잡히는 눈치였어요. 대충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과거에 시어머니로 인해서 제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후로 자기들끼리 왜 나 혼자만 일하니 어쩌니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건 사실이었나 봐요.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라는 사람들도 서로들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가 진두지휘를 맡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계시니 하고는 있는데 결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챙긴 적 없던 제사를 챙기는 게 다들 어이없어 하는 눈치였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고 우리 시어머니도 하고 있으니 저도 하는 수 없이 다른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저 멀리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 인간이 일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도와주는 신용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고 열이 막 올라오던 찰나에 남편이 눈을 깜빡하더니 저한테 무슨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곤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살금살금 혼자서 자기 외투랑 그런 걸 챙기고 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도 죽이 잘 맞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충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돼서 그 길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 옷까지 몇 개 챙겨서 몰래 제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는 자리로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죠. 차에 뭐 두고 온 것 같은데 가지러 좀 다녀와야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엄청 무거운 거라 혼자 들고 오기 뭐한데 어머님도 같이 가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가긴 어딜 가냐며 저 중에 아무한테나 부탁해서 같이 다녀오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애교 부리면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님하고 같이 가고 싶다고 어머님도 이참에 바깥바람도 쐬고 허리도 좀 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무거운 거라고 못을 박아놓고 말을 꺼냈다 보니 남이나 마찬가지라 큰형님이라고까지 하긴 뭐하고 호칭을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큰아버지네 며느리들은 난데없이 끌려와서 덤붙이고 있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짐까지 들고 와야겠냐는 표정으로 애써 저희들 시선을 피하고 프라이팬만 바라보면서 음식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덕분에 아무 방해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차에 가니 남편이 시동 걸어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거기에 엄마까지 모시고 왔냐고 하면서 완전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애초에 그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도망칠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말했죠. 제사 지내는 건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고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놀러 가시자고요. 어차피 어머님이 어느 정도 다 끝내놓으신 거 아니냐고 그 정도 해줬으면 충분히 하셨다고 말하고 그 길로 저희는 시어머니를 납치하듯 끌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인수하셨다는 펜션으로 바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이래도 되겠냐면서 주저하셨지만 나중간이 에라 모르겠다 하시면서 빨리 출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옷 구겨진다고 제가 안방에서 챙겨나온 시어머니 옷을 가방에서 꺼냈죠. 남편이 그거 보고 또 대박이라고 그 와중에 엄마 옷까지 챙겨서 나올 생각을 했냐면서 놀라대요. 시어머니도 그때부터는 한참 즐거운 표정만 짓고 계셨어요. 차를 출발시킨 지 한 20분쯤 지났나 저희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연락이 왔습니다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나오느라 전화기를 두고 오셨는데 오히려 그 편이 마음이 더 편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차를 1시간쯤 더 달려서 펜션에 도착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보고 생각보다 일찍 왔다며 놀라셨다가 차 안에 같이 계신 시어머니 보고는 한 번 더 놀라셨어요. 원래 먹을 거 준비해둔 거 저희들 오면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냐며 그 자리에서 아주 저희들끼리 작은 잔치를 열었지요. 시어머니도 한참 같이 신나게 즐겨 하시다가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재미나게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왜 우리 바깥 양반은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시는데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먹고 놀고 하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오후 2시쯤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고민하다가 저희를 부르시더니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거 알지만 집에 다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친정 식구들만 있어서 불편하시냐고 저희 가족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시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고 대답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때쯤이면 제사도 다 끝나지 않았겠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실 생각이셨는가 봐요. 그래도 그 인간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혼자 얼마나 난감했겠냐 하시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에 가서 아버님하고 깔끔하게 화해하고
어차피 저희는 다시 이쪽으로 와야 하니까 당신들 차 끌고 같이 이쪽으로 오자십니다. 아직 저녁도 남았고 하니 그 양반도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같이 놀면 좀 좋겠냐시면서요. 그것도 역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간 더 끌게 뭐 있나 싶어서 바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렇게 다시 시댁에 도착했는데 예상대로 집은 텅텅 비어있고 아버님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가족들이 돌아간 모양새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 이리저리 펼쳐져 있고 음식 준비하던 게 그대로 다 있었거든요.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리려고 했던 건지 3개나 이어붙여 놓은 제사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았고요. 시아버지는 혼자 그 제사상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는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지요. 20년 만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겨우겨우 하나로 모아서 모처럼 자리를 만들었는데 너 때문에 아주 이제 온 가족들이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을 사이가 됐다면서요. 저희가 중간에 그런 식으로 나갔다는 걸 알게 되고는 일단 먼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음식 준비하던 큰아버님들네 며느리들이 들고 일어섰답니다. 그 집 아들들한테 우리가 여기 끌려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그 길로 자기들도 음식이고 제사 준비고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보다 많아봐야 40대 중후반인 분들인데 그 또래의 아내 이겨먹고 한 번도 지낸 적 없던 제사 준비하라고 큰소리칠 남편이 몇이나 되겠나요. 그전까지야 저희 시어머니가 대표로 총대 메고 고생하고 있으니 어찌어찌 통솔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그냥 그렇게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간 겁니다. 당신들 며느리가 없다고 그 자리에 바통을 넘겨받아 음식 준비를 하실 큰어머님들이셨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 시어머니한테만 일을 시키지도 않았겠지요. 당장 일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니 그분들도 그 길로 시아버지한테 한마디씩 하고 집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망연자실해서 저희 올 때까지 그렇게 혼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된 상황에 처음에는 난감해하면서 아버님한테 미안하다고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계속 사과를 하셨어요. 저희도 너무 경거망동을 한 건가 싶어서 한참 고개 숙이고 같이 아버님한테 혼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한마디를 꺼내시더군요. 제사 음식 좀 하는 게 뭐가 힘드냐며. 너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형수님들도 다 하던 거 아니었냐고. 뭐 어디 너만 고생하는 건 줄 착각하지 말라면서 저희들 있는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막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20년 세월 가족들 사이 이간질시켜서 서로 등지고 살게 만들었으면 됐지. 이제 다시 좀 잘 지내보려는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집안 꼴을 풍비박산 내놓으니 좋으냐고. 올해는 특히 형님들네 며느리들도 있고 우리 며느리도 있고 쫄따구들이 몇 명인데 부려먹기만 하면 돼서 몇 배나 쉬워진 걸 가지고 그게 하기 싫어서 어른이 돼서 그걸 못 참고 내뺐냐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던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시아버지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니네 집 식구들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보니 아주 똑같은 놈이다 못해 같은 핏줄 아니랄까봐 아주 더한 놈이라면서 어떻게 그 악습을 또 며느리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다 했냐시더군요. 당신도 집집마다 며느리들 다 끌고 온 마당에 애들한테 떠넘기면 안 힘든 거 몰랐겠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난 시간 동안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당신 형님들이랑 큰동서들하고 내가 다르게 뭐가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애들 손으로 넘겨주면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끼리 신이 나서 잘도 힘을 합쳐 제사를 지냈겠냐고. 모르긴 몰라도 10살이나 넘게 더 어린 우리 애들이 또 독박 쓰게 될 것이 뻔한 거 아니겠냐고 일침을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는 예전처럼 1년에 제사 4번씩 챙기려던 것도 아니고 명절 때만 챙기려고 했다고. 고작 1년에 2번 있는 제사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오바를 떠냐면서 남들 다 하는 건데 좀 하면 뭐 어떻냐면서 저한테 대답을 바라시더군요. 제가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당신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결혼 잘못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애들 보면서 10년을 버텼지.
저같이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참기나 하겠냐고 그렇게 자식 새끼 이혼시키고 그러면 기분 참 좋겠다고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하긴 그러니까 우리 딸이 10살도 안 된 나이에 전부치고 있는 모습 보고 지 가족들하고 시시덕거리면서 잘한다고 박수나 치고 있지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몰라본 내 잘못이라며 아주 분통이 다 터진다고 가슴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때 이혼 못했다고 지금도 못할 거 있냐면서 난데없이 시아버지한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아버님을 포함해 저희 둘까지도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얼마나 진심인지가 느껴졌죠. 제가 나서서라도 뭘 이혼까지 하시냐 하고 말려야 하나 싶었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그건 며느리인 제가 아니라 아들인 남편도 똑같았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당신 말이 맞다고 1년에 4번도 지내던 제사인데 2번이 뭐가 힘들겠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어려울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 잘난 니네 집 제사상은 상관도 없는 남이 집 딸 자식들 부려먹어서 지낼 생각 하지 말고 니들 손으로 직접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이혼해서 손 뗄 테니 니들끼리 며느리를 부려먹던 자식들 이혼시켜서 니들끼리 지내던 그 잘난 제사 알아서 챙기라고 한마디 하고는 저희한테 괜히 오자고 해서 벌써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고는 저희를 데리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나오시면서도 저딴 인간 밥 챙겨주자고 여기까지 오자고 한 게 다 후회가 된다시며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한마디 하시대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신우한테 주소를 찍어줬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 저희 저녁 먹기 시작하고 한참 지나서 신우가 도착을 했습니다. 전화로 대충 자초지종을 설명해줬는데 신우는 뭐 대화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이혼 결정 잘하셨다고 한마디 해주더군요. 엄마 챙기는 건 딸밖에 없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았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날 아침에 신우가 시댁에만 있었더라면 일이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신우 선에서 큰아버지고 큰어머니고 시댁에 발도 못 붙여보고 쫓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 그렇게 저희는 저희대로 즐겁게 먹고 즐기고 시간을 보냈네요. 원래는 저랑 남편 둘이서 그 펜션에서 연휴 끝날 때까지 있다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와 신우도 같이 해서 넷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 그동안은 서울에서 신우랑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받으면 지금 집이 좁은 편이라 신우랑 같이 지낼 만한 넓은 집을 알아봐야겠다시는 걸 보니 시아버지가 어떻게 사과를 해와도 다시 합치실 생각은 없는가 봐요. 이번 연휴도 어쩌다 보니 저희는 한 주 내내 쉬게 되었는데 일단 신우랑 같이 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좀 다녀왔다가 연휴 막바지쯤 해서 아버님 보러 내려갔다 올 생각이에요. 혹시 또 제사 준비니 어쩌니 해서 명절 당일날 오라고 하시면 그냥 안 갈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머님이랑 이혼하신 거지 저한테는 아직 시아버지니까 제 할 도리는 하고 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